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원도 산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 1명이 숨지고 주민과 장병, 관광객 등 수천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네, 화재를 키우고 있는 바람은 오후가 돼야 조금 잦아든다고 합니다. 강원 산불 소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김 기자, 이번 산불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이부는 지금 진화가 됐다. 특정 지역은 이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산불이 처음에 어떻게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성 지역에서 처음 이 발화가 시작이 됐었고요. 어제 오후 7시 17분쯤 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이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이것이 이제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이 화마가 크게 키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변압기의 폭발로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뭐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예. 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그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주유소 개폐기에서 이번 화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화재 현장에 사실 변압기 자체가 없었다라고 네, 그 산업부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또 소방당국 등에서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처음 짚어주셨던 그 주유소 개폐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이고 다른 두 지역에서 난 화재는 좀 발생 지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뭐 고성에서 발생한 지점은 이제 어제 뭐 개폐기 또는 뭐 오늘 이제 개폐기였죠. 어제는 예. 변압기 뭐 이런 원인이 나왔습니다만 그밖에 뭐 인재라든지 강릉 이런 데서 발생한 이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원인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요. 그냥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이것이 이제 강풍을 동반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사방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이 사방으로 이제 불길이 계속해서 번졌고 그래서 이제 크게 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했습니다. 특히 밤 야간 시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육안으로 어두워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처럼 빠르게 좀 산불이 확산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형 쪽인 강원도 쪽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쪽 지역에 태풍에 준하는 강풍이 불 거라는 예보를 기상청에서 했었죠. 예. 빨리 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역시 바람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가 되면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심하게 부는 바람이 부는데요. 그것이 무척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안 불더라도 건조한 시기인데 건조한 바람이 태풍과 같은 속도로 분다면은 비화라고 해서 불덩어리가 그 담뱃불 덩어리보다 훨씬 적은 예. 그런 불씨 같은 것이 담뱃불도 너무 큰 거예요. 아주 깨 같은 그 불씨 덩어리가 최대는 1k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 내지 3km 이상 날아가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밤중이라면 혹 불씨 날아가는 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불씨가 날아가기 때문에 엄한 바람에 멀리까지도 급하게도 날아가는 산불이 돼서 참 이거 재난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민가에까지 옮겨 붙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가가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옮겨 붙죠. 도심으로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도심까지도 가능하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어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민가까지 덮치지 아니하도록 나름대로 소방당국이나 산림청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가까지 오면 덮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김 기자,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바람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 바람으로 지목을 했는데 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쪽 불이 난 지역이 어제보다 좀 잦아들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분다는 의미는 어떤 한반도를 주변에 두고 어떤 날씨의 어떤 기압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벌어질 때 바람이 세게 불게 되는데 어제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남고 북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강한 서풍이 불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해서 서해안 지역에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한번 이 바람이 가속이 되면서 풍속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동이나 동해안 지역에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서쪽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게 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가 초속 한 30m 정도, 시속으로 치면은 한 100km 정도가 불었고요.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시속 초속으로 한 20m 정도에서 지금도 기상청에서는 초속 10에서 한 20m, 순간적으로는 초속 20m 정도가 오전까지는 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의 어떤 기압 차이가 점차 이제 작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밀도가 작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도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기상청에서 초속 한 5에서 10m 정도,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정오 무렵이 되면 기상청에서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속 20m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체감하기에 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초속 20m면은 이제 뭐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70에서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순간적으로 돌풍이 분다는 것은 사람이 그 바람에 맞서서 앞으로 걸어 나가기가 좀 힘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가 뭐 비구름과 태풍을 구분할 때 이제 초속 한 16m부터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초속 20m면은 뭐 물론 이제 태풍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태풍과 거의 소형 태풍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강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속도로에서 보통 이제 한 시속 80에서 100km 정도로 차량을 운행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차량의 창문을 열게 되면 순간적으로 창문 안으로 굉장히 많은 바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얼굴에 맞거나 뭐 몸에 이제 맞게 되는데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고 얼굴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들이 기억하기 2000년 고성 산불, 2005년 양양 산불인가요? 그 낙산사가 뭐 다 전소되고 그런 거 보죠. 혹시 그때 진압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2000년도 산불 때는 제가 진압했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예.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그때보다는 아직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고성이 2000년도 났을 적에는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큰 보름이 났었거든요. 현장을 지어는 저도 현장에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민가는 안 탔어요. 근데 올해는 민가까지 타고 예.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고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지금 많은 소방차, 뭐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고 네. 위기 단계도 굉장히 심각 단계가 발령이 돼 있고 네. 많은 소방 인력이 지금 동원돼 산불 진화 네. 작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소방관들의 안전도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인명 피해는 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고만 전해지는데 예. 이런 산불 진화할 때 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직접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잘 알 것 같습니다. 산불 진압할 적에는 바람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금 전에 왼쪽에서 불었는데 피하기도 전에 오른쪽에서 몰려온다든지 그럼 난 틀림없이 화쇄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맞바람이 오니까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사천성에서도 소방대원이 30명 이상 죽었다고 맞습니다. 했죠. 예, 예. 그것도 같은 상황인데 불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화재 진압의 원칙은 불을 맛보고 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산불의 경우에는 마주보고 끄면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 뒤에 쫓아가면서 잔불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쫓아가면서 산불을 꺼가면서 또 타에 연소되지 않도록 또 앞에서도 막고 해야 되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나한테 오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호주 같은 데서는 맞바람이 불 경우에 땅 밑으로 숨기 위해서 방화 커튼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가 땅 밑으로 이렇게 숨기도 합니다. 예. 그랬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지급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었을 때는 바위 밑으로 숨어서 살면 모를까 그냥 나대지 같은 데라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가늠할 예. 수가 없는 그런 예, 예, 현장 그렇습니다. 진압 상황이겠네요. 예. 진압하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대피하는 네. 피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이 워낙 다양한 방향에서 불다 보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보고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바람 방향이 산불이면 그 연기가 가니까 예. 연기 가는 방향을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람보다 즉 연기가 가는 속도보다 내가 빠르면 다행인데 예.
갑자기 나한테로 닥쳐올 적에는 내가 절대로 빠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시속 7, 80km 속도라면 그 바람보다 빠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낮은 장소로 가서 피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곡 같은데 예. 저도 불 끄다가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그 있는 장소가 온 계곡이 산이 불바다, 연기바다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불바다도 되지만 연기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그 개울 같은데 코를 박고 살기도 했는데 참 그 바람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바람이 지나가도록 맞서는 게 제일 낫죠. 바람 앞쪽으로 도망가면 바람보다 늦으니까 그렇다면 바람을 앞서가자면 땅속에 사람 지나갈 때 숨었다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숨었다 나오는 그 기술적인 것이 호주에서는 소방관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낮은 장소 묵페인 대로 숨는 수밖에 없을 낮은 겁니다. 장소로 가는 것이 예. 뭐 어느 것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조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산불 진화 관련된 상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아무래도 인제 산불은 50% 정도,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110헥타르, 우리가 이제 1헥타르가 보통 이제 100m, 100m 해가지고 축구장 하나 정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10헥타르면은 축구장으로 보면 이제 100개가 넘는 축구장의 면적이 이제 잿더미로 됐는데 그 강릉의 옥계 산불 역시도 한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지금 고성 산불 역시도 이제 큰 불은 잡았기 때문에 잔불 진화 작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전 중에 이제 해가 뜨고 나서 헬기가 이제 큰 불을 잡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불 작업들은 이제 소방수들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화 작업이 오전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기상청에서도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은 국지적으로 이 산악 지역에서 굉장히 돌풍들이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예. 바람들이 기상청에서도 그 산불이 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알 수 없는 바람들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바람이 좀 잦아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산불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김 기자, 그 겨울철에 바람이 매섭다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4월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특히 동해안 쪽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제 퀴즈를 내서 어느 계절에 바람이 가장 강하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곤 하는데 겨울을 생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워낙에 찬바람이 많이 불어 들어오고 바람이 굉장히 매섭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예. 봄철이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예. 봄과 겨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봄철이 강할 때가 많고요. 확실히 이제 특히 4월 초와 중순에 강한 바람들이 이제 강원도 쪽으로 불어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은 이제 어느 정도 겨울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여름에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날씨의 큰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서로 다른 그런 공기의 성질차, 기압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서의 겨울 기온과 여름 기온이 남아있는 4월 초중순에 강한 서풍들이 이제 불어들게 되고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이 차가운 서풍이 불어들게 됐었고요. 남쪽에서도 상대적으로 포근한 서풍들이 불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게 됐고 이것이 이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뭐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비탈길에 내려가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속력이 가속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도 산맥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그 브레이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속도가 바람이 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태백산맥의 이제 상공에 굉장히 안정된 공기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공기층을 서풍이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정된 공기층 사이, 그러니까 산맥과 안정된 공기층의 굉장히 좁은 통로로 이 바람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좁은 통로로 바람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지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다시 또 광범위하게 퍼지고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바람들이 영동 지역, 그다음에 강원 산간 지역, 동해안 지역으로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 예전에 제가 이제 취재 현장 산불 현장 가보면요 주민들을 인터뷰하면 불이
그냥 건너뛴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 방화선도 건너뛰고 도로도 네. 건너뛰는 그렇게 보인답니다. 예. 그 방화선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섭게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화라고 해서 예. 지푸라기 같은 거 타면은 그 눈에도 안 보일 정도의 크기 이것이 1, 2km, 3km 날아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다 뒤로도 확 날아가고 마치 도깨비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바람이 심하면 더욱 빨리, 더욱 멀리 날아가겠지요.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방화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화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우리가 그 평상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불고 예. 평상시 상태의 산불이 났을 때 그때 그 잡목 같은 나무를 다 제거해 놓는다든지 그렇죠. 일정 폭을 중턱에 산둘레를 해서 벌목을 그렇죠. 해놓지 않습니까? 해놓든지 예. 아니면 스프링클러 소비를 해놓든지 그렇다면은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예. 그 어떠한 것도 지금까지 태풍과 같이 초속 17m, 20m, 심지어는 32m까지 부는 그런 정도의 바람이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소방 헬기도 45대 이상이나 동원을 해서 네.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소방 헬기 투입이 좀 적절한지 혹시 부족하진 않은지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소방 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바람이 불면 못 뜹니다. 예, 가장 뭐 강력한 방법이 소방 헬기로 인한 진압인가요?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인력들이 다 뭐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예. 불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는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장비 그것도 뭐 아직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런 큰 대형 산불에는 좀 미흡하는 것 같고 들어오는 이제 산불이 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확인 정도지 그걸로 정도죠. 진압력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 제일 약한 거거든요. 예. 그냥 바람이 세면 못 띄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과 함께 진화 관련된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고성 같은 경우에는 큰 불이 진화가 되어 있고 강릉 동해 부분은 진화가 한 20% 정도 됐다라고 앞서서 취재 기자가 좀 전해줬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잔불 작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잔불 진화는 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잔불 진화는 그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려가면서 적시는 것인데 예. 산화는 크게 그 지표화라고 해서 그 땅 표면에 불 붙는 경우도 지표하고 지중화라고 해서 그 밑에 즉 낙엽 같은 거 쌓여 있으면 이탄처럼 베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낙엽이 붙어 있을 경우 불이 붙었다고 했을 때 낙엽 위에는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낙엽 자체가 방수 커튼처럼 작용을 해서 그 밑에까지 예. 물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뒤집어 가면서 물을 적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물을 스프레이처럼 뿌려가면서 적시는데 왜 스프레이처럼 뿌린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한 목에 뿌려봐야 낙엽 위로 흘러서 딴 데로 가버리니까 예. 물도 아낄 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지열이 뜨거우면 충분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또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소화수 효과를 예. 나타내기도 이전에 그다음에 그 넓은 장소의 그 지중화를 지표화를 사람이 물을 끼얹어가면서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 용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또 가지 못한 장소가 또 있어요. 예. 바위 같은 것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손 못 보고 지나간 장소도 확실하게 물 끼얹었다고 볼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끼얹어도 안 스며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또 잔불 작업을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또 불이 붙는 경우도 그 많이 자리에서 또 있잖아요. 붙습니다. 틀림없이 물 뿌리고 간 장소인데 예. 그 밑에서 들꺼졌던 불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 물을 다 이제 증발시키니까 다시 또 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 잔불 작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리는 시간 이제 다 꺼졌다라고 좀 걸릴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 꺼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 예. 비라도 와서 다 적시는 모를까. 예. 충분히 껐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장소도 잔불 남아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운봉산, 또 경북 포항, 운제산, 충남 아산 등 여러 곳에서 지금 다시 발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일단 꺼지긴 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뒷정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일단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산불은 주불이 좀 진화가 됐다고 이렇게 현재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인제 산불은 60% 진화율, 그리고 강릉 산불은 30%가 진화됐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다 올라가면서 잔불 정리를 할지, 그러니까 다시 발화되지 않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김 기자, 어때? 비 소식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상청에서도 이제 강수가 실제로 불이 발화한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강수는 없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낮은 구름은 이제 좀 끼긴 할 것 같은데, 뭐 빗방울이라든지 강수 소식은 전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매일 이제 중부지방에 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이라든지 영서 지역에서 한 5에서 10mm,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산불이 벌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 5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기상청에서 주말에 이제 해제가 일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동쪽 지역들이죠. 이들 지역들은 건조특보가 지속할 것으로,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닷새 후,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 지역에서는 10일 이후에도 사실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바람도 지금만큼은,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만큼은 아니겠지만은 평상시보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쪽 지역에서는 닷새까지도, 이후까지도 바람도 강하고 건조특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신의 가옥이 타고 있는 거랄지 재산 피해를 보면 누구나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좀 중요한 뭐 금지랄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예, 참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현장을 빨리 좀 대피를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미련이 남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방차랄지 소방대원들의 어떤 지위가 못 미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빨리 신속하게 좀 대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불 시에 화재를 당한 경우를 포함해서 일반 가정집에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물건을 놓고 왔다든지, 또 노모가 계신데 못 얻고 나왔다든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를 상황이 있을 때는 뭐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혹시 귀중한 물품이 있으면 챙겨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은, 아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이와 같이 산불이 나면 내가 우리 집이 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끼고 싶은 물건, 꼭 돈만은 아니겠죠. 가족 사진이나 애들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기념품도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 안전한 장소에 미리 파묻어 놓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귀중품이나 이런 거 남아하는 장소에 땅 속에 파묻어 놓고 있으면 우리 가족만 알면 도둑놈이 와도 아는 척할 테니까. 마저 드릴게요, 질문을. 그런데 이제 제 가옥이, 나의 집이 소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화재 진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를 좀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찾는달지. 근데 아직 뭐 건물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통제선이 쳐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 들어간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상황이 지난 상태인데 뭐 이렇게 급하다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소방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출입을 통제한다면 자신이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통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2차 붕괴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통제에 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4,000명 이상이 대피했고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현재 이 화재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이번 이 재난과 관련된 대응은 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예, 뭐 사실은 워낙에 어제 저녁부터 이제 산불이 시작이 됐었고, 물론 이제 초기 진화가 제대로 됐다면, 우차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산불이 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발화된 지점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30분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사실 진화를 못했죠. 물론 이제 어두웠기도 했었고 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제
원체 이제 밤새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가장 효율적인 그 헬기로 인한 진화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 초동 대응을 어떻게라든지 했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불씨가 옮겨 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소방 당국에서도 2단계를 내렸다가 다시 또 최고 단계인 3단계 어제 또 오후 9시 무렵에 다시 또 내리기도 했었고 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소방차가 오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가 다시 또 뭐 1시간 만에 다시 또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를 또 소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재난 문자가 일부 좀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재난 문제는 사실 지진도 마찬가지고 뭐 이 화재도 마찬가지고 재난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수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방금 소방 대응 3단계인데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그 대응 단계별로 우리 소방 인력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제 소방 의용대랄지 여러 그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상황별로 다 갖춰져 있죠. 매뉴얼은 잘 돼 있습니까? 예, 특히 산불 관련해서 좀, 매뉴얼은 잘 돼 있을 예, 겁니다. 좀 보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게 2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을 때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되나 보죠? 예. 예. 광역 3호라고 해서 3단계의 경우에는 예. 인명 피해가 얼마 이상 뭐 해당 면적이 얼마 이상 될 때 나는데 현실적으로 초비상이라고 해도 부산차가 강원도까지 갈 수 있나요? 역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또 강원도 산불이라면 가준다고 해도 이미 좀 늦을 수 있죠. 늦을 수 있고 예. 같은 강원도 차라고 해도 고성에서 난 것을 춘천에서 원주에서 예. 몇 시간 달라서 갈 수 있나요? 또 다 가면 그쪽 지역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역 소방본부별로 일단 최소 그렇게 근무 인력은 그렇죠? 다 예. 두는 거죠. 예, 동원되더라도. 그렇다면은 전국에 비상이 소집이 돼서 소방차가 몰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난 그저 국민 무마용이지 쇼지 현실적으로 나는 그저 별로 가치 없다고 봐요. 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인원 장비를 상설이 아니면 비상설 대원이라도 확보해 두도록 좋지 않느냐? 예. 이것이 저는 제일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상황이 급박했다. 예.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초기 진화에 대응을 하자. 그런 예.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평상시에는 그런 소방 인력이나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충되어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비되어 있는 행정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재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소방력이 무척 적은데 많은 소방력이 있었으면 사고가 번지지 않을 것을 대응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로 번졌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의미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욕심 같아서는 수많은 대원에 수많은 장비를 비축해놓고 대기시켜주면 좋겠지만 예. 예산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라고 하더라도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응원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산불은 산불대로 그렇고요. 산불이 이제 도심 쪽으로 내려온달지 아니면 도로가에 있는 다른 뭐 시설물을 이렇게 덮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전력이나 통신기기를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예.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그런 2차 피해를 없애려면 줄이려면 또 어떤 예.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은 산불대로 끄지만 역시 그 민가 등에 대한 도심지 화재를 예방 경계하기 위해서 예. 주민들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협조체제를 갖다 갖추도록 평상시에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방 싶습니다. 교육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은 교육이라는 문제로 귀착되는데요. 예. 교육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15일까지인가요? 이게 아마 소방 산불 비상 아마 기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조특보가 지금 계속 발효 중이죠.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바로 이렇게 물론 해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특정 기간에 건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네. 지금 언제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방은 이 닷새 안에 이제 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당장 주말에 이제 서쪽 지역 일부에서는 역시 또 이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이 주말에는 이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부 지역도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는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수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닷새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그 기상청에서 이제 건조특보를 발표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건조하다고 생각되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공기가 건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건조특보는 실효습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재의 어떤 건조함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에 뭐 나무, 뭐 잎사귀 그렇습니다. 이런 수준 네, 그래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목재의 건조함, 이것이 이제 실효습도라고 볼 수 있는데 기상청에서 어제 발표한 거는 이 강원 동해안 지역의 실효습도가 10%가 채 안 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목재들이 이제 메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산불이 쉽게 발생했고 쉽게 번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강원 지역 산불 적어도 3개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거죠. 일단은 일부는 정리가 됐고요. 또 진화 작업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기도 40여 대가 동원해서 화재 진압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김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까요? 어제 있었던 최초의 고성 화재부터 화재 발생 시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네. 언제 어떻게 좀 일어났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뭐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뭐 주불 진화는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고성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인제 산불은 이제 5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 강릉에서의 산불은 20%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주민이 수천 명이 대피를 했죠. 그래서 4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게 됐었고 주택도 120여 채가 불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뭐 진화 헬기 지금 51대, 그다음에 13,0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오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로 이제 한 명이 숨졌고요. 250헥타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축구장 면적이 이제 제일 이제 간단한데 한 250에서 300. 그래서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그런 산림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전 많은 산불을 좀 진화해 보셨기 때문에 이전 산불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산불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발화의 특징이나 연소 확대된 것은 특징이 별로 없네요.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번졌다. 근데 발생 원인이나 확대 원인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피해 측면에서 볼 때 요번엔 민가가 무척 덮쳤다. 그래서 민가 쪽으로 그 화재가 심하게 갔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예. 전형적인 산불 그리고 화재 원인과 뭐 발화 형태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예. 그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죠?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피해를 당한 지역이 2005년도 때는 낙산사 탔다는 것 외에는 민간 피해는 크게 보고 안 됐죠. 2000년도 산불 때도 민간 피해는 크게 보고 안 됐는데 지금은 민간의 도심 지역이 탔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엄청나게 그 진짜 급하게 화재가 연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발생 원인이나 연소 확대 원인이나 비슷하지만 이번엔 상당히 급하게 그 강풍이 너무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2005년 양양 화재의 현장 지휘를 하셨잖아요. 2005년 때는 전 퇴직한 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 강원도 그때 산불 났을 때 예, 예. 그때는 직접 이제 예, 예. 가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때 네. 굉장히 이제 경험을 네. 보시면 피해 상황하고 이 불이라고의 그 규모와 피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 네. 그때는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네. 지금은 장비나 인력들이 많이 보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 아무리 많은 장비가 생겨났어도 산불은 역시 그저 전통적인 방법으로밖에 끌 방법이 없어요. 그저 헬기로 날아가서 끄는 수밖에 없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도심지휘 화재는 소방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들 얘기하지만 산에서의 화재는 소방에서 책임지지만 산림청에서 많이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산불을 끄는 산림청의 산불 진압 대원들 그 사람들이 평생 내가 산불을 끄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직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대우가
돼 있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 사람도 무척 위험한 상황에서 무척 열심히 산불 끄거든요. 예. 그런데 도심지에서 부르는 소방공무원들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산림청에 소속된 산불 진압대원들은 한시기에 잠시 왔다 가고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영구적으로 산불 진압대원으로서 물론 뭐 너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내 평생 직장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이번 산불 계기로 한 번쯤 연구해봐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 진압대원 그리고 소방청 소속의 소방대원 또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군요. 예. 그럼 저희가 사실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은퇴를 하신 건가요? 제가 6년도에 은퇴했습니다. 예, 5년도 때 내가 강원도에 안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 2006년 이전에 산불도 진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일반 도심에서 진압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사실 더 상황이 열악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혹은 좀 그대로인가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쪽은 보완이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 다시 그래서 장비가 좀 새 걸로 바뀌었다든지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은 틀려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예. 그래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예, 좀 정리 좀 할까요? 예, 강원 지역 산불로 현재 1명이 사망을 했고요. 255헥타입니다. 이 정도면 김 기자 여의도 면적 거의 비슷한 겁니까? 더 예, 뭐 큰거 축구장 아닌가요? 면적으로 보면 350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여의도 면적과 거의 비슷한 크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진화율은 강릉이 한 30% 됐군 것 같고요. 고성 산불 주부는 진화가 됐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 얘기를 따르면 거의 다 진화가 됐는데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완진이란 말은 표현하기는 아직 이르다. 계속해서 진화의 소방대원들 또 동원대원은 여러 인력들이 진화의 작업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 헬기는 한 51대입니다. 거의 가용 동원될 수 있는 헬기들은 다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은 13,000여 명이 투입돼서 일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나가서 현장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오전 밤 자정까지가 이제 행안부 장관 임기이기 때문에 이 총리가 직접 내려가서 현장을 지휘하겠다. 오전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자, 그 원인 이야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다. 어제 정말 셌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몸이 휘청할 정도로 했다는 제보 전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 오후에는 조금 더 잦아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정도까지가 바람이 가장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남쪽과 한반도를 기준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의 밀도 차이가 굉장히 이제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점차 이제 밀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바람의 세기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순간적으로 이제 초속 부는 바람이 이제 한 20m 정도, 그래서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요. 기상청에서 이제 오후에도 강풍특보가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초속 한 15m, 일반적으로도 초속 한 7m 정도 바람이 불겠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악 지역은 굉장히 지형이 복잡하고요. 오후에 이제 기온이 오르게 되면 또 공기의 순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인 돌풍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돌풍들이 좀 불 수 있다라고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또 봤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람의 방향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고성 속초에서 난 불, 인제에서 난 불, 그리고 강릉에서 난 불 다 다르게 시작이 됐는데 각 지역마다 바람의 방향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뭐 사실 바람의 방향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주풍이 있고 가장 강하게 부는 바람, 그러니까 주요한 바람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적으로 부는 바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리면 역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양간 지풍이 주풍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반드시 이제 서쪽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이건 주풍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산불이 나고 그것이 이제 확산하는 쪽도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 지역으로, 그래서 고성 지역에서 이제 삼척이라든지 속초라든지 강릉 이런 동쪽 지역 바닷가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주풍이고 그 밖에 이제 각 지역들에서 부는 바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 산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 무거운 공기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쪽에서 있는 공기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산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강원도는 이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제 또 이제 산풍도 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큰 불들이 산풍을 타고 이제 아래쪽 마을이라든지 도심 쪽으로, 물론 이제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바람도 있겠고, 또 이제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것도 이제 밤낮으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바닷가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주풍이 불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또 각 지역 내에서도 어떤 세세한 바람들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확산이 그렇게 동쪽으로만 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도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서풍이 또 불 때는 또 이제 약간 이제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진화가 이제 가기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다시 또 이제 바람의 방향이 북서쪽으로 바뀝니다. 살짝. 그래서 서풍이긴 한데 보다 더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의 바람 방향도 강원 지역에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은요, 어젯밤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국에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상과 또 이제 직접 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어제 상황 보면요, 제보자들에 따르면 정말 이게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피조차 할 수 없는, 발만 동동 굴렀다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바람이, 아까 우리 이제 김 기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냥 뭐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면 진화 인력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면피하려면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그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보다는 인명의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바람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뒤쪽으로 일단 피난하는 거, 그것이 방풍벽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일본에도 가보면 그 동네마다 그게 써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가시오 하고 학교의 한가운데 있는 공터라든지 이런 데로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지진이 나면 불이 나도록 돼 있고, 불 나면 불이 붙은 연기가 오니까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 피난하시오. 근데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건물 서 있는 그 가운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산불이 불어서 바람이 불 적에 내 지역까지 온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을 방화벽 삼아서 그 뒤쪽으로 피난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주풍인 양간지풍, 서풍을 말고도 계곡별로 생기는 바람, 또 화재가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찬 공기가 몰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남북 어디서 몰려올지 몰라요. 그런 바람 불지요. 해륙풍이라고 해서 밤낮이 산간 지역은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 산에서 부는 바람 또 방향이 틀려져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바람 반대쪽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예. 예. 교수님, 어제 밤에 이제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서 4,000명 가까운 인구가 대피소로 몸을 이동을 했다가 해가 뜨고 나서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한 것인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이 올까 생각해서 대피소로 갔을 텐데 예. 아마 이제 그 밤새 그 집까지는 불이 안 왔던 모양인가 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안전한 상황이니까 아마 그 중요한 물건 챙기러 가셨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계속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서 연기나 불길이 번진다면 본인도 안 들어갔겠죠. 아마 객관 안전한 상황인가 그런 들어갔겠죠. 것들을 이제 뭐 대피소나 이런 데서 안내를 해주고 가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통제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나요, 보통? 자치단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뭐 재발하였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방송들 정말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잔불 정리 작업, 아까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계속해서 불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스프레이로 뿌리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 네. 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한 2, 3일 정도 그건 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골짜기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라면 삽하고 이런 걸로 뒤집어 가면서 또 깊어도 그렇게 뭐 2, 3m까지 깊지 않으니까요. 2, 30cm 정도 깊일 테니까 뒤집어 가면서 물을 끼얹어 가면서 흙도 덮어 가면서 잠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평소 산불 대피 요령도 사전에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 지금 사실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날인데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한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조상의 묘를 또 찾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산에 갔을 때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뭐 산에 가서 벌 조심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건 안 하고 이제 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묘하게 그 한식이 꼭 식목일 때 한식이에요. 그럼 한식에 대한 고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 찬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이 시기에 그 불이 많이 났나 봐요, 산불이. 그러니까 음식물 데펴 먹다가 불 날까 봐 찬 음식이라도 먹고 견뎌야 하는 의미에서 한식이 아닐까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소방관 초년 시기에는 담뱃불 정도로 산불이 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님 산소의 성묘홀적에 저러는 사이에 켜놨던 향, 향의 그 깨 같은 불씨가 그 무덤이 그 잔디에 옮겨 붙어서 이게 불이구나 생각하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산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껐던 기억이 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산에 가서 아버님, 부모님 산소의 성묘홀적에도 절대로 촛불이나 향불 안 키웁니다. 불 안 피우는 마음은 당신들도 이해하실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정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 거 아니 절대로 불 조심하세요. 아까 바람 얘기 말씀하셨는데 태평이 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역이 습하다면. 근데 시려 50도 말씀하셨는데 시려 50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당장 불이 와도 오랫동안 건조해 있었으면 나무가 품고 있는 습기가 낮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려 50도가 낮은 것이고 그렇다면 착화가 잘 되고 쉽게 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겨울 동안에 거의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맘때쯤인 봄에는 4월 초에는 시려 50도가 무지하게 낮습니다. 거의 10% 이하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 깨 같은 향의 촛불 정도라도 불이 붙더라 하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거든요. 절대로 담뱃불 말할 것도 없고요. 담뱃불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촛나 그 향도 조심해야 된다는 기분으로 그 부조심하시면 산불 안 날 겁니다. 인화성 물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불구하고 불이 실수로 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무턱대고 끌려고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어르신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끌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하잖아요. 옷을 벗어 이렇게 뭐 이렇게 끌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누구든지 초기에는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산불로 번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내가 클 것이다 하는 당황함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차제에 산에 가서 불씨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최소한 1리터, 2리터짜리 물통 꼭 가져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물도 마실 수도 있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끼얹을 수 있도록 많이 가지고 올라갈수록 좋지만은 높은 장소에 힘들잖아요. 물도 한두 통 가져 올라가시고 불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만 불 났을 때 끼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혹여나 불이 이제 붙어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바로 발로 밟거나 옷으로 덮는 것보다는 물을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빨리 할 수 있는 건 다 빨리 해야죠. 근데 발로 닿는 건 소용없을 거예요. 얼른 외투를 벗어서 그서로 뒤집어 엎는 것이 질식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외투를 덮어서 일단 끄는 것이 제일 좋죠. 질식 소화를 시켜라. 그 잔디 같은 걸 테니까요. 일단 덮어서 불 끄되 또 한편은 사람이 혼자 같으면 뭐부터 어떻게 해라 하는 순서가 있겠지만 여럿이니까 사무분담을 미리 해놓는 거죠. 불 먼저 발견한 사람은 외투로 덮어 꺼라. 그럼 너는 물병을 열어라. 너는 뭐 어떻게 해라 하는 사무분담을 해놓으면
아마 그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뭔가를 소각하다가 이게 위로 옮겨 붙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농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농촌에서 그냥 모르고 이렇게 불을 잠깐 뭐 쓰레기 겨울 내에 있었던 거를 모아서 피우다가 어느 정도 다 이제 탔다고 생각하시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이 잘못돼가지고 산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가를 좀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두렁, 반두렁 태우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왔지요. 논두렁, 반두렁에 있는 잡충들 죽이려고 또 한편의 보고에 의하면 해충을 죽이는 것보다 이충이 죽는 것도 있으니 논두렁, 반두렁은 안 태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인들 논두렁, 밭두렁 많이 태웁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다 태운 다음에 산으로 불이 번진 경우는 난 못 봤어요. 태우는 도중에 불씨가 산으로 올라간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시기가 지금처럼 또 건조한 때예요. 태우기 하지 말던가 정하려면 온 가족 동네 사람 다 동원돼가지고 한 팀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서 한 팀은 불 날라가면 끌 대기를 하면서 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태우는 게 좋고요. 정 태우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김 기자가 날씨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건조특보 상황하고요. 비 관련 소식 있으면 같이 좀 전달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아직도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많은 지역들에도 역시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이 이제 가장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밖에 지역도 건조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서해안 지역의 강풍, 특히 이제 중부 서해안에서 이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이런 수도권에서 강풍특보가 밤새 내려져 있다가 오늘 새벽 6시를 기해서 이제 해제가 됐고, 현재는 이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풍주의보나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태풍급의 강풍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가 한 시속 30km, 초속 30m 정도였다면은 오늘 오전에는 이제 초속 한 20m, 그다음에 오후에는 초속 10m, 그래서 조금씩 기압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이제 바람의 세기도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비는 오늘 그 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지역에서 강수 소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비가 좀 5에서 10mm, 영동 지역은 5mm 정도 오긴 합니다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동쪽 지역의 건조한 상황은 앞으로 이제 한 닷새 이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람도 사실 봄철에 바람이 아까 많이 세게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 동쪽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고 건조특보도 지속되니까 기상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럼 바람과 관련돼서는 좀 며칠 정도 후에 또 다시 또 강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사실 뭐 아직까지 그 예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분간 뭐 이렇게 기압 차이가 굉장히 큰 이런 태풍급의 강풍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그 영동 지역에 부는 바람은 거의 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서 중순쯤에 한두 차례 정도 1년에 이렇게 발생하는 게 양간지풍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정도 급의 태풍이 당장 또 강풍이 오겠다라는 예보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봄철이 강풍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계절의 사이, 굉장히 심한 겨울과 여름의 사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심하게 강풍이 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4월 달과 5월 달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 불 때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4월 달하고 5월 달에 그 기상 예보, 날씨 예보를 내놨을 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자체 역시 이제 추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 이 시기가 이제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큰 불이 진압이 됐어도 잔불 정리에 있어서 바람이 이걸 또 도와주지 않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오늘 정오 기점으로 바람의 강도가 좀 약해진다고 한다면 잔불 정리도 좀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예, 다만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잔불에 대해서는 사실 불씨가 이제 표면에서의 저희가 이제 물을 뿌리고 오늘 뭐 헬기가 동원돼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해서 이제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나무는 이 땅 속에 이제 뿌리까지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씨가 이제 뿌리 쪽이나 이런 쪽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역시 이제 산간 지역에서의 돌풍이 분다거나 기온이 오르면서 어떤 방향성을 잃은 그런 더스트 같은 이런 돌풍들이 불게 된다면 그런 남아 있는 불씨가 다시 또 갈 수 있겠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작은 불씨도 이제 바람을 타고 옮겨가면서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완전한 진화는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오늘 오후까지 이제 강풍특보는 해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오늘 오후에도 초속 한 7m, 뭐 순간적으로는 초속 15m는 바람은 불긴 여전히 합니다. 분다라는 그래서 거죠. 바람이 아예 안 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말씀해드린 대로 뭐 산풍이나 곡풍 또는 이제 바다 쪽에서 부는 해풍이나 또는 육풍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강원 지역은 특히 더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말에 혹시 강원 동해안 쪽에 여행 계획 있으신 분 모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재난 문자는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주로 발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에게도 발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혹시나 뭐 재발화돼 가지고 산불이 가시는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재난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개선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재난 문자가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지진 최근에 이제 강진이 그렇죠. 많이 일어나면서 개선 작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초에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범인의 주민들에게만 발송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제 GPS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가는 지역에서 머물게 된다면 예. 거기서도 이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놀러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재난 문자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지진 같은 경우 화재는 제가 문자를 못 받아가지고 요번에 지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 북구 쪽, 동남동 쪽, 그쵸. 뭐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던 어딘지 전혀 모르거든요. 네, 포항에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북서쪽,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크게 차라리 와닿지 않는 네. 설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를 표기를 하거나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을 때 재난 문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지도에 어느 지역인지 표시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은 재난 문자가 가는 기준은 그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는 기준 자체가 도면 이제 도청이고요, 구면은 구청이고요. 그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거든요. 연락을 해봐서 궁금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예, 말씀하시죠. 재난을 당해서 재난 방송이나 문자를 보고 피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산불로 인해서 재난 지역에 중계타까지 다 탔다 그랬잖아요. 중계타 타버리면 거기서 통신기기 그 휴대폰 방송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강원도에 태풍 루사가 와서 또 내려가려고 그럴 적에도 피난해야 될 사람들에게 텔레비에서 피난 방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전원이 나가서 방송을 못 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재난 방송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전화기 말고도 강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피난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재난 문자를 못 받아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재난이 났다 싶은 장소는 다 계획 취소하시고 가지 마세요. 도와주러 가려면 몰라도 놀러는 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현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진화 속도는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지금 대피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인력과 장비 또 물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정부가 많은 빠른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저희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상황을 좀 점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저희 뉴스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점검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이것 하나만큼은 꼭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산불로 인해서 피난했거나 가정이 타버린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서 당신들이 뭐를 해야 될지 판단 못할 겁니다. 예.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2차 폐를 입지 아니하도록 음료수나 먹거리 같은 거를 챙겨준다든지 하는 그 도움을 줄 생각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화재 원인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발화 요인 또 발화자 만약에 실화자가 예. 있다면 지금 산불이 곳곳에서 났기 예. 때문에 그건 소방 당국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히 산불은 워낙 넓은 지역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초 발화자에 대한 조사는 아마 그 소방, 경찰, 산림청, 자치단체 여러 군데서 하겠죠. 또 이해단체 되는 한전이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원인을 찾아낼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